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불안 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인을 좀 한번 살펴봤죠.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살펴봤어요. 그걸 좀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죠. 그 일상이 무너지면 불안해지죠. 그 일상이 무너지는 요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던 어떤 좌표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좌표가 그 좌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타자들은 전부 다 다른 좌표를 저한테 찍죠. 그러면 그 좌표, 내가 생각한 좌표와 타자가 얘기한 좌표의 거리만큼 불안해지죠. 그 거리만큼 불안해지는 원리는 그 거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확실성이 떨어지죠. 불확실성이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거는 억압이 반복이 되면 나는 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거, 그러니까 외부 타자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내가 판단하는 것과 그 좌표가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불안의 요소가 되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근데 타자의 관심을 끄고 내 것만 생각하면서 확실성을 유지해요. 그래도 어떤 억압이 와서 이 확실성을 자꾸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면 이 확실성도 외부의 억압에 반복된 억압으로 인해서 불안이 되죠. 그런 외부의 억압에 많은 요소들 중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일상을 유지를 하고 일상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면 이거 확실성이죠.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 확실해요. 확실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불안은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도적으로 확실성 유지를 위해서 고정된 일상을 즐깁니다. 불안이 많을수록 그래요. 근데 고정된 일상을 즐기면 실제로 불안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강화되면 불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된 일상에 더 집착하죠. 그렇게 나타나는 게 강박증이에요.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고정된 일상은 분명히 불안을 제어해주는 요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고정된 일상에서 늘 충동이 출현을 해요. 충동이 출현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겠죠. 그게 뭐 감정적 충동일 수도 있어요. 그 교리 분석 그 라켓 시스템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분노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뭐 불안도 일종의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충동이 일어날 수 있죠. 시기라든가 이게 다 감정적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욕구적 충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생겨요.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러면 이 충동이 올라오는 게 불안을 야기할까요? 그럴 것 같이 느껴져요.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이 일상이 깨지면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자꾸 조성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건 그냥 불안감이 돼요. 근데 진짜로 불안을 확 들어오는 그 요소가 이래도 불안이 들어와요. 이 충동이 올라와서 일상이 깨져요. 근데 깨진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한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올라오는 충동을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충동을 계속 억누르는 것도 불안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치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일상을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해요. 나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충동은 계속 올라오고 반복이 되죠. 끊임없이 올라와요.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오면 얘는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죠. 그럼 불안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일상에 점점 집착해요. 그래서 일상에 벌어지는 문고리 여는 거, 시간 맞추는 거, 일상이 갖고 있는 이 정리정돈 이렇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일상 고정된 것들에 집착을 하죠. 이 충동이 많을수록 집착은 강해져요. 그러면서 강박증은 점점 강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휴가를 통해서 휴가는 일상보다 충동을 잠깐 우위에 두는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잠시 깨고 충동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의도적 안정된 충동의 기간들을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충동은 사람마다 다르죠. 누구나 다 여행으로 충동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충동이 다르고 내 충동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충동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어떤 충동들이 있고 내 충동은 내가 충족시켜줄 충동은 어떤 분야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리 분석에서도 이 충동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충동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루는 다른 학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안이 잘 정리해서 의도적 충동 배출 시간을 잘 갖고 일상을 또 잘 정리하면서 불안을 잘 다루면 좋은데, 어떻게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불안이 침입을 해서 불안이 생겼어요. 불안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불안한 상태는 아직 말하자면 적군이 침입하기 전이에요. 근데 불안이 고통으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적이 침입한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침입 전이에요. 침입을 딱 하고 나면 사실 불안감은 좀 덜해집니다. 근데 다른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불안이 과잉돼서 어딘가에서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해요. 이거는 이제 이상심리로 발전하는 과정인데, 이 내용은 감정에 대한 게 아니라 이상심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과잉으로 고통으로 발전한, 적의 침입 후가 고통이고 적의 침입 전이 불안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 즉 이상심리로 발전한 구조는 다음 주까지 불안의 감정에 대한 걸 마치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강좌를 짧게라도 할지. 어쨌든 그렇게 불안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불안이 과잉이 되죠. 그럼 불안이 과잉이 되고 불안이 많아지니까 그 불안을 포획하고 싶어지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 불안을 포획하고 싶어져요. 불안이 과잉이 되면 불안은 되게 뜬구름 같아요.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요. 포획하고 싶어져요, 불안을. 그래서 포획하고 싶어지는데, 이 포획이 안 되니까 왜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사실 이 충동에서부터 쭉 시작이 된 건데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포획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요.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상상해서 불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정리함으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 정리하고 구체화시키는 그 과정이 불안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을 통해서 혹은 과거의 경험을 통한 해석으로 그 불안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걸 심리적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심리적 현실 속에만 있는 거예요. 불안이 왜 불안하지? 아니, 불안을 어쩔 줄 모르겠네? 그러면서 막 상황을 해석해요. 불안한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자꾸 원인을 찾아요. 그게 상황을 해석해요. 근데 그 상황은 실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로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걸 토대로 하는 해석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갖고 있었던, 내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불안해지죠.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그래서 이 불안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져서 과잉이 돼요. 막 과잉이 되면 이게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걸이를 순미가 이거를 탐내고 있었어. 걔가 가져왔나 봐. 이 불안을 포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러티브죠. 그리고 그 내러티브는 점점 구체화가 됩니다. 불안을 포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말은 구체화와 확신이에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불안은 불확실성인데 이걸 포획하려면 확실성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 현실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한 상상과 해석을 확실성으로 잡는 거예요. 이걸로 불안을 포획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점점 강화되면 병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심리로 가게 되죠. 이런 과정과 생각은 누구나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불안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불안이 어느 정도씩은 우리한테 필요하다기보다 생존을 위해서 생체적으로 사람은 늘 불안을 어느 정도 안고 살아가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불안이 건강만 생각한다면 불안은 아예 없는 게 좋아요. 사람 건강에는.
근데 그냥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가요. 그게 생존을 위해서는 좋아요. 몸 신체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호르몬도 불균형이 오고 좋지 않은데,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는 게 좋아요. 불안이 과잉이 되면 이런데 불안이 결핍이 되면 이 결핍한 빈자리를 포획을 해야 돼요. 결핍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불안이 없으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가서 불안이 있으면 새로운 걸 싫어하게 되고요. 불안이 없으면 새로운 걸 찾아가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해요. 근데 그 불안이 결핍된 위치를 채우는 거예요. 불안 없을수록 좋은데 결핍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말하자면 불안의 역작용이에요. 결핍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반대작용인 겁니다. 결국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불안이 없는 거죠. 진짜로 해방감을 느껴요. 불안이 결핍된 상태. 이 충동이 해결되지 않은 게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불안증이에요. 불안증인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충동에서 나와서 그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라켓 시스템으로 잘 정리를 해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맞는데 자기는 불안의 반대쪽으로 하는 거지. 그걸 결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죠. 불안하지 않아. 이러고 그 결핍을 채워서 불안을 조성해서 만들기 위한 조건들인 거예요. 막 다니는. 사실 그 안에는 충동을 해결하지 못한 불안의 요소들이 있어서 나오는 현상들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불안편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불안의 증상, 병리적 증상,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희가 원래 감정학계 취지는 안 다루고 지나갈 취지였는데 그 증상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증상도 다룰지는 좀 고민하고 일단 다음 주 거 올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